전문가들의 포트폴리오 운영 방법을 통해서 좋은 종목을 고를 수 있는 눈썰미와 또 적절한 매수와 매도 타이밍을 잡아보는 시간입니다. 승승장구 대박 포트폴리오 시간을 시작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증시가 패닉에 빠지면서 전문가들 수익률도 좀 부진한 상황인데요. 누적 수익률 현황부터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민경무 대표가 힘든 장에서도 1%대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에 올라섰습니다. 허준 대표는 0.23% 소폭 손실로 시장 대비 선방하는 모습이고요. 그 뒤를 김혜성 전문가와 리얼 김윤준 대표가 잇고 있습니다. 네, 5위부터 8위까지 순위 보고 계신데요. 전문가들도 시장 하락을 피해가지 못한 상황입니다. 종목 수익률 순위 확인해 보겠습니다. 민경무 대표의 이퓨처가 11% 넘는 누적 수익률 보여주면서 1위 종목에 올라와 있습니다. 최승현 대표의 SL도 7%대 수익률 보여주면서 2위에 올라와 있고요. 박상희 소장 기아차도 1%대 견조한 수익률 나타내고 있습니다. 네, 블랙 먼데이 우려가 현실화되면서 대받고 싶은 플러스 전문가들 수익률도 그다지 좋지가 못합니다. 그래도 패닉장 속에서 대부분의 전문가들이 시장보다는 선방하고 있는 모습인데요. MTN 상상클럽의 민경무 대표가 전체 수익률 1위로 올라섰고요. 종목으로는 최승현 대표 SL, 또 박상희 소장의 기아차가 플러스 수익률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출연하지 않은 전문가의 포트 변경 사항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먼저 최승현 대표의 포트 변경 사항입니다. 먼저 한화케미칼을 39,000원에 비중 20%로 재편입했는데요. 목표가는 45,000원, 손절가 35,000원으로 제시했습니다. 신규 편입 종목도 있습니다. 삼성 엔지니어링을 내일 시초가의 비중 15%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를 24만 5천 원, 손절가 20만 5천 원으로 설정했고요. 마지막으로 OCI 신규 편입 시도합니다. 30만 2천 원에 10%, 29만 7천 원에 5%를 매수합니다. 목표가는 35만 원, 손절가는 28만 원입니다. 다음 민경무 대표의 포트 변경 사항입니다. 삼성전자 추가 편입 시도하는데요. 내일 시초가의 비중 20%로 매수합니다. 목표가는 120만 원, 손절가는 70만 원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출연하신 두 분의 포트 운영 전략에 대해서도 좀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김우신 부장님, 종목들이 좀 전부 다 손절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 종목들 한번 짚어주시기 바랍니다. 네, 그렇습니다. 시장에는 위험이 두 가지가 있죠. 우리 체계적인 위험이 있고 비체계적인 위험이 있는데요. 쉽게 이렇게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주식을 투자하는 입장에서 피해가기가 어려운 위험이 바로 이제 체계적인 위험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요즘에 나오는 것이 바로 이런 체계적인 위험이죠. 그러니까 전반적인 주식시장의 어떤 하락으로 인해서 어떤 업종이라든지 종목에 대한 선택보다 그 전반적인 주식시장 하락으로 인한 하락이 더 셀 경우에 체계적 위험이 있다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들이 지금 현재 시장을 지배하고 있고요. 다섯 종목을 선택을 해서 이런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제 소개를 해드렸었는데 그 종목이나 업종 선택으로 저는 이제 위험을 좀 분산할 가능성이 높은 종목으로 선택을 해드렸습니다만 아까 아쉽게도 좀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할 종목의 수는 3종목 정도를 제가 압축을 해서 관리하시기 쉽도록 다시 한번 편입을 시도할 생각이고요. 먼저 지난 주에 있었던 종목들에 대한 향후 흐름, 그다음에 어떤 대응 전략 말씀드리겠습니다. CJ ENM입니다. 이 비중 25%를 편입을 했는데 43,500원에 이제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여러 번 말씀드리고 이제는 제가 CJ ENM 얘기하시면 다 기억을 하시겠습니다만 국내 최대의 영화나 케이블 방송, 음악, 게임 포탈을 가지고 있는 종합 엔터테인먼트 기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향후 3년간, 올해를 기점으로 해서 향후 3년간 매출과 이익이 연 20% 이상씩 꾸준하게 성장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향후의 그런 전망은 상당히 좀 밝다라고 볼 수가 있겠고요. SK케미칼입니다. 역시 25%의 비중으로 편입을 해놨다가 77,700원에 손절 처리가 된 종목인데요. 올해 영업이익이 20% 이상 증가할 것으로 봐서 두 종목, 앞서서 말씀드렸던 CJ ENM과 SK케미칼은 다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삼성전자인데요. 비중 10% 갖고 있다가 또 역시나 손절 처리가 됐습니다. 가장 중요한 메리트는 아까도 말씀을 잠깐 나왔던 것 같습니다. 국가신용등급보다 개별 기업의 신용등급이 더 높을 수도 있다는 얘기가 나왔죠. 삼성전자를 두고 하는 말이 아닌가 싶습니다. 글로벌 기업들의 그런 경쟁사 대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는 부분들, 삼성전자에 대한 코리아 디스카운트가 해소될 가능성
대한 부분을 초점을 좀 맞췄고요. 삼성증권과 한라건설은 각각 최근에 시장의 영향으로 인해서 삼성증권 같은 경우에는 이 증권업종 내 제가 가장 선호하는 최선호 위주임에도 불구하고 시장의 약세 국면을 피해갈 수 없었다는 측면 죄송하게 생각을 하겠습니다. 한라건설도 역시 개별 종목 위주로 한번 편입을 좀 해봤었는데 만도의 지분 가치가 한라건설이 가지고 있는 만도의 지분 가치가 약 8천억이 좀 넘습니다. 근데 한라건설의 현재 시가총액이 3,470억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가지고 있는 자회사의 지분 가치보다 훨씬 더 못 미치는 시가총액을 가지고 있다는 것은 언젠간 재평가를 받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신규 편입할 종목 말씀드릴까요? 네, 네. 지금 보유 종목 없으시니까요. 뭐 편입이나 재편입하는 종목들 있으면 말씀 좀 해주세요. 네, 저는 한번 지금 세 종목으로 한번 어떻게 흘러가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 실적 모멘텀이 있는 종목이죠. CJ ENM입니다. 내일 시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비중은 높이겠습니다. 35%로 높여서 내일 시가에 편입을 하겠고요. 목표가는 47,000원, 손절매가격은 36,000원으로서 손절매 가격을 타이트하게 잡음으로 인해서 리스크 관리를 해나가는 전략을 하겠습니다. 투자 포인트 잠깐 좀 짚어드리면요. 이 휴대용 멀티미디어 기기들, 스마트폰이라든지 태블릿 PC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증가함에 따라서 문화 콘텐츠에 대한 가치가 점점 증가하고 이런 문화 콘텐츠를 많이 가지고 있는 기업이 우리나라에서는 상장되어 있는 기업 중에서는 CJ ENM이 거의 유일하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최근에 어떤 이런 문화 콘텐츠들에 대한 다운받는 속도라든지 이런 활용할 수 있는 그런 기술들이 상당히 많이 보급이 되고 있는 그런 부분이기 때문에 이제는 정말 제 가치를 찾아갈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단기적인 이슈입니다만 슈퍼스타 K가 곧 진행이 좀 될 지금 되고 있죠. 그런 부분들도 역시나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좀 보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일 아침 시초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고요. 다음은 SK케미칼입니다. SK케미칼 상당히 오랜 기간 동안 소외되었던 종목인데 이제는 어떤 정부의 정책 리스크도 벗고 어떠한 실적에 대한 그런 부분들도 계속해서 가셔야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35% 비중으로 내일 아침 시가에 71,000원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시가가 편입가 71,000원보다 낮게 되면은 그냥 시가에 편입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목표가는 82,000원, 손절매가 66,000원 잡아드리겠는데요. 계량 신약 항암제 SID 530 이게 유럽의 3분기에 발매가 될 예정입니다. 테바라는 그런 회사가 이 SID 530을 발매를 주관할 것으로 보여지고 있는데 이 부분이 세계 탑10의 제네릭 제약사라는 부분도 역시나 긍정적인 부분이고요. 이로 인해서 올해 영업이익이 전년 대비 20% 이상 증가, 그다음에 내년도 영업이익은 100% 이상 증가하면서 1,500억 정도를 기록할 것으로 보이니까 실적 모멘텀이 확실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마지막 30% 남은 비중은요. 삼성전자를 내일 아침 시가에 편입을 하겠습니다. 목표가 83만 원. 목표가를 좀 짧게 잡은 이유는 앞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시장의 조정폭이 15%가 넘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트레이딩 전략으로 지금 전환을 해서 주식수를 늘려나가겠다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손절매가 74만 원 잡아드리겠고요. 애플이라든지 HTC에 비해서 현저하게 저평가되어 있다는 부분이 가장 큰 메리트, 투자 매력도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 다음에 디램 가격이 계속해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만, 디램 가격이 아무리 하락을 한다 하더라도 삼성전자에 대한 부분들은 이 경쟁업체들이 따라올 수 없는 그러한 독보적인 부분이기 때문에 경쟁업체들에 대한 그런 부분들, 공급에 대한 그런 축소 가능성도 역시나 좀 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어떠한 이런 기업의 그런 펀더멘탈적인 그런 부분들보다는 심리적인 부분이 강하기 때문에 그로 인해서 글로벌 탑 넘버원인 이 삼성전자의 주가가 너무 많이 빠졌다는 측면, 이 부분이 가장 큰 투자 포인트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CJ ENM, SK케미칼, 삼성전자 손절했던 종목인데요. 재매수에 나서겠다고 밝혀주셨습니다. 박상희 소장 포트도 확인해 보겠습니다. 현재 기아차 한 종목 보유 중인데 힘든 장에서도 다행히 그래도 수익 구간입니다. 어떻게 대응할 건지 궁금하고요. 또 손절된 종목도 좀 봐주세요. 네, 우선 하나씩 좀 봐드리겠습니다. 네. 먼저 이제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는 기아차부터 좀 보면서 말씀드리겠는데 잠깐 차트를 좀 보겠습니다. 네. 기아차는 지금 현재 실적 모멘텀하고 성장 모멘텀이 가장 강한 종목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주가가 이번에 이제 급락하는 장에서도 아직은 이 하단인 67,000원 선 전후가 지금 지켜지고 있는 상황이고요. 최근 폭락장에서 상당히 버텼습니다. 사실 아까 때 그런 말씀 드렸었는데
지난 그 2, 4분기에 1조 1천억 이익을 내는 회사거든요. 네. 이런 실적을 낸 그 회사가 좀 드뭅니다. 그리고 또 이제는 그 현대차를 쫓아갈 수 있는 기업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좀 더 변동성이 있을 수 있는데요. 요 하단인 6만 한 7천 원 선 안 깨지면은 계속 보유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그리고 조금 중장기 투자하면 오히려 이 하단이 깨질 때가 또 기회가 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도 하고 있는데요. 일단은 우선은 리스크 관리 차원에서 그렇게 하도록 하겠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S오일에 대해서 이야기했었습니다. 지금 현재 S오일도 주가 시세를 보시게 되면은 이 하단권에 지금 내려와 있는 상태고, 이번에 이제 우리가 들어가는 시점이 참 좋지가 않았어요. 지난주 월요일 날 지수가 상투였을 때, 고점이었을 때, 들어가가지고 여기서 이제 결국 손절을 하게 됐는데요. 상반기, 특히 이제 그 지난 2, 4분기에 실적이 너무 안 좋았기 때문에 이제 우려감이 있었지만은 하반기의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3분기 실적과 4, 4분기 실적을 감안한다면 역시 지금 현재 주가가 이 아래쪽으로 처지고 있을 때 유가가 지금 떨어져 문제이긴 하지만 궁극적으로는 아직도 하단이 이탈되지 않는 상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매매를 하다 보니까 제때 대응이 좀 안 돼서 그렇긴 하지만 조금 길게 보시는 분들은 3, 4분기와 4, 4분기 실적을 감안한다면은 우리 지금 구간에서 빠질 때마다 분할 매수를 저는 해야 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유가 모멘텀이 좀 진정되면은 그때도 매수 다시 한번 검토를 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그 두산인프라인데, 두산인프라는 손절매가 나갔죠. 예.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보시게 되면은 주가가 기술적으로 이 3만 원대에서 지금 현재 2만 한 2천 원, 2만 1천 원대까지 떨어졌다가 이번에 2만 7천 원까지 올라갔었습니다. 이렇게 이제 상승했을 때 이 배경이에요. 2, 4분기 실적이 굉장히 좋았었습니다. 그리고 과거에는 이제 그 자회사인 두산 바켓 문제 때문에 발목이 잡혀가지고 실적이 안 좋았었지만은 이제는 이제 두산 바켓이 실적이 개선되기 시작하면서 이 회사의 부담을 덜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와중에 이번 이제 시장이 안 좋아서 지금 급락이 이렇게 나왔는데요. 일단 저는 이제 이렇게 봅니다. 이 회사 자체가 이제 과거에는 이익을 갖다가 1,000억이나 2,000억을 내면은 구조조정 문제 때문에 계속해서 그걸 다 까먹었거든요. 근데 이제 올해부터는 그걸 갖다가 이제 전반적으로 이익으로 잡히는 구조로 갑니다. 그래서 올해는 지금 현재 예상되는 그 수익 구조를 보시게 되면 이제 회사의 그 실적 구조 자체가 우리 중장비 쪽인 굴삭기, 그리고 건설기계 쪽하고, 그 다음에 기업 설비 쪽에서 있는 공작기계, 그리고 이제 자회사인 두산 바켓 이쪽이 이제 핵심인데요. 건설기계 쪽은 이제 중국 점유율이 상당히 높이고 있고, 또한 그 신제품 출시 효과와 함께 자회사를 통한 파이낸싱 강화로 인해서 3분기에 이제 개선될 걸로 그렇게 전망이 되고 있습니다. 또한 공작기계 쪽은 전반적으로 신흥국이라든지 선진국 쪽에 좀 수요가 강한 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두산 인프라코어 인터내셔널, 그러니까 두산 바켓입니다. 이쪽은 과거에는 이제 컴팩트라고 해가지고 이제 소형 제품 위주로 해서 이제 판매됐었는데, 지금은 이제 그야말로 이제 중대형 제품까지 취급을 하기 시작하면서 앞으로 매출 다변화와 함께 이제 성장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올해 사실상 이제 과거에 영업이익 부분에서 견조했지만 그 수익 부분에서, 이익 부분에서 굉장히 안 좋았었는데 그 부분이 이제 올해는 상당히 좋아진다는 거죠. 그래서 금년도 지금 예상 그 순이익 기준은 영업이익은 작년에 4,500억 수준에서 올해는 한 8,500억까지 늘어나고요. 내년에는 이제 1조 원 넘어갑니다. 그리고 주당 순이익은 작년에 한 200원도 안 됐었는데 올해는 3,000원 내외까지 올라갑니다. 그래서 지금 주가 퍼가 한 7배 수준대에 머물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기술적으로 봤을 때 지금 현재 2만 1,000원대 같으면, 2만 1,000원, 2,000원 같으면은 퍼가 한 7배 수준이기 때문에, 물론 이제 기업 가치는 좀 시장이 지금 안 먹히고 있지만 충분히 접근이 가능하다 보여집니다. 그래서 오늘 장중 저점이었던 한 2만 500원 선 정도가 이탈되지 않으면 충분히 진입이 가능하다 보이기 때문에 비록소 손절이 나가긴 했지만은 오히려 빠질 때 아니면 이제 내일이라도 다시금 재편입하는 것이 맞다, 저는 이렇게 생각을 하기 때문에 손절이 나갔지만 다시 재편입하는 걸로 그렇게 일단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아래쪽에 2만 500원 손절가 잡고 추가 일단 내일 한 2만 2천 원 정도의 이제 매수 가격을 제시하고요. 시초가격이 만약에 이제 떨어지면서 출발하면은 시초가에 바로 매수하는 걸로 그렇게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그 다음에 이제 신규로 하나 네. 좀 편입을 하겠습니다. 조금 공격적으로 이제 되돌림을 좀 보고, 단기적인 되돌림을 보고 좀 편입을 하는데요. 네, 뭐냐면, 어떤 종목인가요? 네, 오늘 이제 종목은 바로 그 LG화학입니다. 네. 최근에 그 LG화학 주가가 좀 많이 떨어졌습니다. 최고가가 이제 58만 원이었는데 지금 38만 원대까지 떨어져서 고점 대비해서 무려 20만 원이나 빠진 종목입니다. 네. 뭐 자칫 잘못하면 이제 뭐 고점 대비해서 거의 뭐
뭐 반토막 나지 않겠느냐 하는 이런 이야기까지도 지금 나오고 있는데요. 이 회사에 대해서 좀 말씀드리자면은 뭐 다 아는 내용이죠. 복합화학업체, 그러니까 화학과 IT 소재, 그리고 이제 전기차 배터리 사업 부분을 포함한 미래 사업, 이쪽이 이제 핵심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화학 부분은 최근에 중국의 구조조정이 이제 재고조정이죠. 재고조정이 좀 마무리되면서 최근에 지금이 이제 8월부터 해서 좀 성수기에 들어가 있습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좀 마진이 좀 개선되고 있고, 특히 이제 나프타 가격이 좀 최근 유가락과 함께 좀 떨어지기 시작하면서 이 NCC 업체, LG화학 일정 부분 NCC 업체거든요. 나프타 분해 업체인데 이런 부분에 이제 마진이 좀 개선되는 쪽이 나타나고 있고요. 그다음에 이제 IT 소재 부분도 안정적으로, 그러니까 이제 2차 전지죠. 폴리머 전지하고 그다음 편광판 이쪽은 아주 안정적으로 이익이 나는 구조고요. 마지막으로 이제 전기차 배터리 부분은 이제 올해 이제 태동기에 들어갔고, GM에 이제 납품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올해 태동하고 내년도 가면은 폭발적인 성장이 예상되고 있거든요. 그래서 다시 한 번 더 이제 시장 좀 안정 찾으면 재평가가 이루어질 수 있는 종목이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작년에 영업이익은 2조 8천억대, 올해는 이제 3조 2천억대 예상이 되고 있고요. 작년에 주당순이익이 거의 한 3만 원 수준이었고, 올해는 3만 한 4천 원 수준에 이를 것으로 보여집니다. 지금 현재 금년 실적 기준으로 해서 한 퍼가 한 11배인데 시장 대비해서는 상당히 높습니다. 그만큼 이제 미래 가치를 좀 쳐주고 있는데요. 일단은 단기 낙폭이 충분히 컸고, 그동안 이제 기간 수급이 다 메말랐습니다. 이제 팔 만큼 다 팔아냈기 때문에 이제는 수급적으로도 좀 개선될 수 있는 그런 자리에 들어왔다라고 판단되어서 이 종목을 좀 말씀드리는데, 차트를 보면서 잠깐 매매 전략을 좀 세워드리겠습니다. 네. 매수 가격은요, 일단 내일 시초가 약세시 매수 내지는 39,000원, 39만원 내지는 39만원 이하에서 시초가 들어가는 걸 그렇게 말씀드리고요. 손절 가격은 36만 5천원. 지난번에 전저점 구간이죠. 본격적으로 한 단계 오르기 전에 이 전저점 구간이 36만 5천원이 되겠고요. 그 다음 목표 가격은 단기적인 것만 좀 노리겠습니다. 그래서 지지선이 무너졌던 구간인 한 45만 원 선 내외, 44만 5천 원 정도, 그 정도로 좀 짧게 잡고 우선 대응을 좀 해보겠습니다. 네, 박상희 소장의 포트 확인해 봤습니다. 기존에 보유 중인 기아차는 계속해서 보유하기로 결정을 하셨고요. 두산인프라코어는 재편입을, LG화학은 신규 편입하겠다고 밝히셨습니다. 포트폴리오 운용 전략 확인해 봤는데요. 화면으로 다시 한번 정리해 드리겠습니다. 네, 뉴욕 증시 3대 지수 또 일제히 낙폭을 키워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나스닥이 3.7%대, S&P 500도 3.7% 가까이 밀리는 모습이고요. 다우존스 산업지수 역시 3% 가까이 되밀리는 모습 나타내고 있습니다. 좀 오늘은 미국장이 반등하기를 바라셨을 텐데 정말 잠 못 이루고 힘드실 것 같은데요. 일단 김우신 부장께 내일 또 장을 맞이하는 시청자분들께 한 말씀 좀 해주신다면 어떤 말씀 해주고 싶으세요? 네, 주식시장이라는 것이 오르기도 하고 내리기도 하는 것은 뭐 자연의 그런 이치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제가 시장에서 좋아하는 말 중에 어떤 위기가 오거나 아니면 어떤 아주 호황 국면이 오면서 장밋빛 희망이 들떠 있을 때 자주 쓰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라는 얘기가 있는데요. 과거에 그런 어떤 잘 됐을 때, 그리고 앞으로의 희망이 부풀었을 때, 앞으로 미래에 대한 그런 대비를 제대로 못할 가능성이 있다라는 그런 부분들에서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라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너무 좋지만 앞으로 안 좋을 수도 있겠구나라는 부분들 염두에 둘 것 같고요. 요즘처럼 어려운 시장에서도 역시나 마찬가지입니다. 자, 하루, 이틀, 3일 시간이 지나가고 이것 또한 지나간다는 생각을 하시게 되면, 지금은 좀 어렵지만 좀 큰 관점, 좀 높은 데서 내려다보시는 그런 관점으로 보시게 된다면, 결국은 지나간, 과거에서는 별거 아닌 일이었었구나라는 걸 생각할 수가 있겠습니다. 너무 이렇게 가까이서 보게 되면요. 어떻게 보면 더, 잘 안 보일 수도 있습니다. 너무 가까이 들여다보면 안 보일 수 있을 땐 이렇게 좀 한 발 좀 떨어져서 좀 지켜보시는 그런 전략들도 나쁘지 않은 그런 전략들이 아닌가라는 생각입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날은
사실은 뭐 어떤 무슨 말을 해도 우리 시청자분들한테 뭐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은데 어쨌든 제 마음을 전해드리는 그런 시간이 되지 않는가 싶습니다. 네, 뭐 이것 또한 지나가리 그런 말씀해 주셨는데 저도 힘들 때 이 말을 참 새겨보곤 하거든요. 여러분도 이것 또한 지나가리 그렇게 조금 더 긍정적으로 한번 생각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박상희 소장께도 좀 여쭤보겠습니다. 시청자분들께 어떤 말씀 좀 해보고 싶으세요? 인간의 본성이요. 공포와 탐욕의 어떤 그 기본적인 본성이 있습니다. 공포는 위기에서 느끼게 되고 탐욕은 결국은 그 거품이 있을 때 버블 속에서 탐욕을 느끼게 되거든요. 그러나 그 두 가지를 극복할 수 있을 때 투자를 해서 성공을 할 수 있다고 합니다. 지금 어느 단계에 있는지 시청자 여러분께서 한번 생각을 해봤으면 좋겠습니다.